얼마 전에 교통사고 합의금 예시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이건 꼭 건드리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주제가 있었어요. 합의금 액수에 대한 도덕적인 지적들이죠. 저는 분명 합의금은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본 환자분들의 예시, 그리고 제 영상에 달려있던 댓글들을 예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합의금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댓글에 간혹 합의금 액수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언급한 글들이 올라옵니다. 영상을 본 분들이 댓글창에서 싸우기도 하고요. 다양한 댓글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골라서 언급하려고 해요. 첫 번째 댓글, 나이롱 환자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자동차 운전면허증들을 너무너무 쉽게들 따서 그런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서 줄친 부분, 나이롱 환자도 인정해줘야 된다 라는 내용은 무슨 의미로 하신 말인지 알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서 어떻게 답글을 달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잊어버렸더니 결국 누군가 양심적으로 살라는 댓글을 붙이면서 싸움이 났더라고요. 이게 좀 예민한 문제라서 바로 중재하기도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다행히 두 분이 화해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나이롱 환자도 인정해줘야 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이롱 환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혀 다치지 않았지만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합의금을 타내는 경우. 두 번째는 처음에 다쳤지만 이제 아프지 않거나 통증이 미약해서 추가 치료가 거의 필요 없는 경우. 첫 번째 경우는 논할 가치도 없고 문제는 두 번째예요. 최근 영상에서 이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다시 좀 할게요. 저희는 교통사고의 자동차 보험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건강보험 치료도 해요. 목이 완전히 멀쩡했던 사람이 사고 난 다음에 목이 아프기 시작했다. 치료도 잘 받았고 별로 안 아파서 적당한 선에서 양심껏 합의금을 협상했고 치료를 끝냈다. 대개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앞으로 수년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목에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제 오신 분도 3년 전 사고로 아직도 목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사고 나기 전에는 목이 아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통사고가 원인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이 아픈 주기가 2, 3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경우죠. 그분이 합의할 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때쯤은 이미 별로 안 아팠어요. 합의해야죠. 교통사고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가 언급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언제 또 아파질지 모르는데 계속 합의를 미룰 수도 없잖아요. 이런 건 후유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할 만한 근거도 못 돼요. 별로 아프지 않으면 치료 안 받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합의금 협상할 때 별로 득될 상황도 아니고 그럼 이 환자분은 그 시점에서 별로 안 아팠으니 합의금을 적게 받았어야 될까요? 아니면 나중 문제를 생각해서 최대한 받았어야 될까요? 어차피 이런 거는 보험 약관에 없어요. 그래서 향후 치료비라는 항목으로 두리뭉실하게 적당히 계산해서 합의금을 주는 거죠. 물론 교통사고 후유증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교통사고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합의금을 높이 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저 댓글 단분을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아프지 않으면서 사기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별로 아프지 않은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건강상의 손해를 입었으니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수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목의 통증에 대해서만큼은 평생 동안 보험사에서 그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겠다. 이러면 평균 합의금이 지금보다 좀 줄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해주잖아요. 반대로 보험사는 이런 걸 따져요. 치료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 한의원으로 계속 소견서 요청을 해요. 지금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고서 목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게 사고의 기여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자꾸 요청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싸움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주먹을 날려서 피해자의 이빨이 다 날아갔어. 그럼 사과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치과 의사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평소에 충치가 얼마나 많았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기들은 그러고 있으면서 그 피해자가 평생 동안 받게 될 치료비 중 그 교통사고의 기여 비율을 생각해서 치료비 발생할 때마다 그 비율만큼 챙겨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교통사고의 보상은 과거에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비율을 계산하고 싶어 하지만 교통사고 합의 이후에 나타나는 통증에 대해서는 입을 씻는 거죠. 합의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목이 아프다. 이건 합의 끝냈으니까 비율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럴 거면 많이 줘야죠. 지금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나름 열심히 설명을 해보고는 있는데 이해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설명조차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서 이런 것 때문에 나이롱 환자도 인정해 줘야 된다 라는 말에 쉽게 댓글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블로그를 장기간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내용 파악은 귀찮은데 뭔가 공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쉽게 답글을 달지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때도 많아요. 다시 말하지만 제 지론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프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편함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가능한 많이 받아야 된다 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어요. 대의가 중요하다는 분이죠. 실제 그런 말을 하면서 본인이 사고 나도 합의금을 적게 받아요. 문제는 순서예요. 합의금을 적게 받고 난 후에 도덕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늘 양심 이야기를 하다가 사고 난 이후에 쿨하게 합의금을 포기하느냐, 이런 순서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합의금을 적게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양심적이어서 합의금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 그런데 자기 소신에서 끝나지 않고 합의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 요즘은 심리적 방어 기제라는 게 일반인들에게도 생소한 단어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당신이 받은 합의금은 결국 당신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합의금을 받기 때문에 다른 선한 사람들의 보험료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이유, 접촉사고 피해자들의 합의금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시킬까요? 아니면 보험료는 늘 올리고 싶은데 명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일까요? 경제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넘어가는데 사실 우리나라 손해보험사가 그렇게 빡빡하게 운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기업 금융사의 전략팀이 있는데 그 대기업 금융사의 합의금을 걱정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저로서는 좀 신기해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보험사 본사가 아니라 오히려 지부 사무실이에요. 피해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싸워서 높은 보상금을 받아냈다. 그럼 손해보는 게 보험사일까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는 손해 안 봐요. 합의금을 많이 줬는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합의금을 많이 줬다면 누군가에게서 줄이면 되잖아요. 합의금 공식은 그동안 너무 많이 썼는데 다시 한번 쓸게요. 입원을 안 했으면 합의금은 부상위자료 플러스 교통비 플러스 향후치료비 라고 늘 말해왔죠. 여기서 부상위자료는 사고와 동시에 정해지는 상수고, 교통비는 변수처럼 보이긴 하지만 합의 시점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으니까 역시 상수가 되고, 그럼 아주 간단한 방정식이 되죠. y는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의금 공식은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는 이런 1차 방정식이에요. 이 간단한 방정식이 있는데 어째서 누구는 200을 받고 누구는 20을 받을까? 바로 이 변수 x인 향후 치료비 때문이죠. 까다로운 피해자라서 귀찮으면 200쯤 주고 어수룩해 보이는 피해자면 확 줄여서 20쯤 주면 어차피 1인당 110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누구는 200, 20만 원 둘, 그러면은 합해서 240, 3명이면 80만 원 평균. 물론 저는 잘 모르죠. 보험사 내부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예를 봤을 때 이 간단한 공식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뭐 공식이 복잡하기라도 해야 다른 걸 생각해보지.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어느 손해사정사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 주장하신 게 진상을 피면 많이 준다. 많이 준 만큼 다른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적게 주면 되니까. 이제 누구는 너무 많이 주고 누구는 너무 적게 주는 잘못된 관행 좀 그만하고 모두 적당한 수준에서 비슷하게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20만원, 뭐 35만원, 40만원 이런 액수를 제한받았다면 그 보험사 담당자가 요즘 실적이 안 좋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당신한테 30만원을 주고 끝내버려야 어제 200만원 넘게 주고 합의시킨 피해자랑 합쳐서 대충 평균을 맞출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군가 합의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피해가 보험사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걱정을 한다면 보험사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그 보험사 담당자에게 걸린 어수룩한 피해자죠. 반대로 나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합의금을 적게 받아서 불쌍한 피해자를 줄여보겠다? 본인이 합의금을 덜 받는다고 해서 그 세이브된 돈이 과연 합의금이 절실한 다른 피해자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되나요? 그래서 저는 합의금을 적게 받는 게 좋다라는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앞에서 말했지만 저는 일단 얼마를 받았건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내가 적게 받아서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사회 환원이라고 생각하고 적게 받아도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험회사 주주들 이외에 득보는 사람이 떠오르질 않아요. 댓글 단 분이 손해보험사 대주주쯤 되면은 저런 댓글을 단 이유를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선비 같은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대기업과 국가 경제를 걱정해 주시는 분일 수도 있고 합의금을 적게 받으면서 협상을 제대로 못한 본인의 협상 능력, 결여에 대한 심리적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게 남는 거다라는 도덕적 신념을 가진 분일 수도 있고, 또는 사고 나본 적도 없으면서 훈계질 좋아하는 타입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적게 받는 건 상관없지만 남들에게 합의금 적게 받으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생애 자동차 사고가 처음인지라 분할 뿐입니다. 내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과 제 취미활동, 자전거, 수영, 골프를 못한다는 것에 화가 치밉니다. 새로운 의견이죠. 얼마나 큰 상해였느냐에 상관없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겪어야 돼요. 저 댓글 단 분이 취미활동의 기쁨을 포기하게 만든 거에 대한 보상은 0원이에요. 골프 칠 때의 희열을 돈으로 계산 못하니 적정 금액을 요구하기도 어렵죠.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통원 치료를 하면 시간 낭비가 크죠. 집 앞에 한의원이 있어서 잠깐 들르면 모를까 동선이 꼬이면 시간 낭비가 막심해요. 겨우 수영 좀 못했다고 합의금을 더 달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가해자는 없죠. 하지만 가해자의 대리인인 보험사는 그렇게 해요. 그런 거 약관에 없어요 라고 하면 그만이니까. 또 취미생활 문제가 아니라도 예상되는 손해는 크지만 보상이 계산되지 않는 상황들도 많아요. 나는 조금밖에 안 다쳤지만 내 친자식처럼 키우던 개는 크게 다쳤어, 죽었어, 뭐 이런 거라던가. 차 사고 처리하는 동안 밖에 추운 데서 서 있다가 감기에 걸렸어 라던가. 아, 그날 정말 괜찮은 아가씨 소개받아서 나가는 자리였는데 라던가. 우리 엄마 식당 도와주러 가는 중이었는데 내가 못 나가서 엄마 혼자 일하시느라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엄마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 라던가. 분명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인 건 확실한데 현금으로 계산도 안 되고 계산해줄 의지도 없고, 그래서 이 역시도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더라도 억울한 건 마찬가지예요. 통원치료는 8,000원의 교통비가 나와요. 만약 근처에 한의원이 없고 출퇴근하는 동선에 맞지 않으면 오고 가고 치료받고 하는데 2시간은 걸리겠죠. 그 2시간 동안 일을 더 했다면 누구라도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2019년 현재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만 계산해도 그거보다 2배는 훨씬 넘게 벌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거 계산 안 해주죠. 이렇게 합의금을 적게 받을 이유도 없고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정리합니다. 피해자는 가능한 높은 합의금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얼마나 오랜 기간 괴로울지 알 수 없고 계산하기 힘든 손해도 겪어야 되니까요. 물론 소신에 의해 합의금을 적게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겪어본 정말로 소신 있는 교통사고 환자분들은 본인이 합의금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아 하셨고, 남들이 합의금 많이 받는 걸 손가락질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없어요.